안녕하십니까, 신용 선생님입니다. 자, EBS 분석의 신 수능 완성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분석의 신 수능 특강 과정이 끝이 났고 그 다음 수능 완성 교재를 선생님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수능 완성 전지문을 심층 분석한다. 근데 전지문이라고 해봐야 수능 완성은 볼륨이 수능 특강처럼 많지 않아요. 수능 특강은 교재 자체가 3권이 나왔었잖아, 선택 과목까지. 근데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한 권이죠.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3권이었는데 수능 완성은 한 권으로 딱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작품 자체가 그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연계가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바보가 아니지, 평가원이. 수특에서 연계 다 해버리고 그 다음 수능 완성에서 연계 안 해버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완성에도 분명히 연계되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 완성을 같이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대전제 요것부터 올해 EBS가 50% 연계, 간접 연계 이런 말이 나오면서 애들이 EBS를 많이 소홀히 했었죠. 소홀히 했다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뒤통수를 크게 한번 빵 맞았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약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 연계하는 방식이. 그런데 특히 재수생들은 잘 알겠죠. 국어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좀 깜짝 놀랐을 거야. 7개의 문학작품이 나오는데 그중에 4지문이, 무려 4지문, 절반 이상의 지문이 연계 지문이 출제가 됐죠. 그중에는 이제 해당 작품의 다른 부분이 나오는 작품도 있고 해당 작품이 그대로 꽂혀 있는 작품도 있고 이렇게 출제가 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어하고 영어를 EBS 연계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기존에 이미 EBS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EBS 연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원래부터 간접 연계였어. 영어처럼 그냥 EBS 잘 돼 있으면 그냥 딱 보면 답 쓸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고. 원래부터 간접 연계였기 때문에 그 연계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똑같아요. 연계 비율만 70에서 50으로 줄어들었는데 50%로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이 나니? 6평 때는 아마 전혀 못 느꼈을걸? 문학작품 7개 중에 한 2개 또는 3개 정도 연계됐으면 아, 연계 비율이 좀 줄었나 봐 이럴 텐데 작년 기준으로도 6개나 7개의 작품이 출제가 되면은 보통 3개에서 4개의 작품이 연계가 됐었죠. 똑같잖아. 다를 게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핑계로 EBS를 소홀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강의도 강의지만 EBS 본교재 있잖아. EBS에서 출간되는 수능 특강 교재, 수능 완성 교재 사실 그것도 푸셔야 되는 거야. 이 강의가 10강 안으로 끝날 거예요. 볼륨이 큰 강의가 아니야. 수능 완성 압축 특강은.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강의 볼륨이 좀 됐죠. 정리해야 될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수능 완성은 강의 볼륨이 크지 않아. 그리고 수능 완성 EBS 교재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죠. 모의고사 형태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알지? 기왕이면은 이상한 모의고사 풀지 말고 EBS에서 나온 수능 완성에 들어있는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겠지? 그래서 EBS 본교재도 이 강의로 퉁치고 난 EBS 본교재는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능 특강이야 볼륨이 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었겠지만 수능 완성은 이 강의 듣고 본교재도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모의고사 형태로 된 거 뒤로 갈수록 많이 풀어야 되니까. 알겠나요? 수능 완성 EBS에서 나온 본교재는 샀니? 안 샀지? 이거 듣고 퉁치려고 그랬지? 나중에 사서 풀려고 했어? 나중에 꼭 풀어보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EBS 분석의 신강의가 어떻게 연관이 있었는지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수능 특강이었죠. 그래서 왜 수능 완성은요? 6평 볼 땐 수능 완성이 안 나왔으니까 그땐 수특에서 연계가 됐던 거잖아. 자, 이렇게 됐었죠. 일단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2번에서 27번 이게 이제 김광욱의 윤리유국이라는 고전시가가 나왔었죠. 그리고 선생님 교재에 수능 특강 분석의 신 93페이지에 윤리유국 중요한 작품이다 하면서 같이 배웠었죠. 같은 작품인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됐었어. 그죠? 그 다음에 또 현대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나오고 요 고전소설 채봉감별곡 이 작품도 선생님이 별표 5개 쳐놓고 중요해 이러면서 우리가 수특에서 같이 배웠던 작품이에요. 다 나왔어요. 4작품이 연계가 됐었는데 우리가 다 분석했던 작품들이에요.
대장간의 요결은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전문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걸 어떻게 발췌해서 연계를 하겠니?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연계가 됐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의외의 작품이긴 했는데 무사와 악사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었죠. 수능에 나오기는 살짝 좀 그랬었는데 평가원에서는 워낙 실험적인 도전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약간 의외인데 이 작품은 했는데 이 작품이 출제가 됐었어요. 이것도 EBS에서 다룬 작품들이었지.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석의 신 수능 특강에서 우리가 배웠던 작품들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작품들이 대다수 연계가 됐던 거지. 적중률 쩔어요. 수능 완성 강의도 그럴 것이다. 알겠죠? 자, 이 강의의 목표는 EBS 학습 효율을 극대화한다. 요걸 목표로 하는 강의입니다. 자, 일단 강의 특징부터 좀 알려줄게요. EBS 수능 완성 전지문을 분석을 할 거예요. 전지문 분석을 하되 선생님이 중요도에 따라서 그 중요도 판단은 누가 하느냐? 영균이가 합니다. 중요도 판단 별표 1개부터 별표 5개까지 쳐놨는데 일단 전지문을 분석하되 중요 작품을 더 집중해서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EBS 학습 같은 경우에는 EBS 지문만 뜯어먹으면 안 되는 거지. 변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OX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말고 수능형으로 되어 있는 변형 문제 이걸 또 다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지문 변형 문제를 다 제작을 했습니다. 전지문을 다. 알겠죠? 그러니까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교재는 한 권이지만 EBS 분석의 신 수능 특강은 문제편이 아예 따로 한 권이 있어서 2권이었죠. 근데 이거는 한 권이에요. 근데 책이 이렇게 책 속에 책이 한 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딱 빼보면은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함께할 부분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문제집은 뭐냐면은 전지문 변형 문제를 수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순서 그대로 전지문 변형 문제를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EBS 수능 완성 전지문을 총정리를 하고 그 다음 변형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도 좀 풀고 그냥 단순히 작품만 뜯어먹는 강의는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 변형 문제 정말 신경 써서 보기 박스 문제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만들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전 수능에 대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강의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EBS 학습 방향이 안 잡히는 친구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EBS에 있는 문제만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건가?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 안 잡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야. 자, 그다음에 EBS 지문을 거의 암기식으로 외우다시피 하는 친구들. 주제, 소재, 갈래, 특징, 작가의 작품 경향 막 이런 식으로 거의 외우듯이 공부하는 친구들. 근데 수능은 암기가 아니잖아요. EBS 작품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EBS 본교재도 풀었는데 변형 문제도 풀고 싶다 나는. 좀 EBS에 관련된 연계지문 문제를 풍부하게 풀고 싶다. 이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강의예요. 알겠죠? 이런 친구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의는 일단 스텝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은 출제 예상 지문을 심층 분석하는 거. 별박, 이거 별이 5개 막 이렇게 쳐 있고 그 다음 지문이 실려 있고 그 다음 그 지문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내용, 표현, 하여튼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분석해 줄 거예요. 분석의 신 수특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개별 작품들을 수능에 출제될 만한 요소들을 다 심층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에는 각 작품에 실려있는 이 분석 마인드맵만 딱 봐도 아! 이건 이런 작품이었지 하고 바로 정리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알겠죠? 다시 말하면 이 강의와 이 교재는 특히 이 교재는 한 번 배우고 나서 완강했다. 끝났어. 갖다 버려야지. 이러면 안 돼. 수능 보기 직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보셔야 돼. 알겠나요? 수능 보기 직전에 한번 복습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거예요. 수특 들었지? 책 갖다 버렸어? 그럼 전집은 다 이렇게 정리까지 해놨어? 그거 이제 수능 보기 직전에 한번 보셔야 된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출제 예상 내용을 선생님이 쭉 정리해놨어요.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고 자, 이 작품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화될 수가 있겠다. 내용적인 측면과 표현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쭉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읽을 거리들을 넣어놓은 거지.
알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심화 자료 학습. 심화 자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보기 박스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 이 작품과 관련해서 보기 박스 3점짜리 문제 있잖아. 거기에는 이런 보기 박스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 좋겠지, 폭넓게.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수능형 변형 문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를 다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보기 박스 문제라든가 단순히 OX 퀴즈 형태의 문제가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를 수능 완성에 생소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 너네가 태어나서 아예 처음 보는 작품들. 그런 건 기출문제도 없어.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있으면은 기출문제를 따다가 이렇게 또 문제를 수록해 놓고 할 수 있을 텐데 기출문제 자체가 없어. 왜냐면 너무 생소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다 제작해서 넣어 놨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거 문제 다 만드느라. 누가 죽을 뻔했을까? 선생님 직원들이. 내가 죽을 뻔한 건 아니고 연구실 직원들이 이거 하느라 좀 약간 미안하긴 한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만드는 기간에 선생님 직원 중에 무려 직원들 중에서 2분인가 3분이 원래 저녁 6시에 퇴근이거든? 저녁 6시에 퇴근이야. 근데 좀 늦게 퇴근했나 봐. 우리 직원들은 또 착해가지고 그거를 좀 늦게 퇴근했으면 제가 어제 선생님 제가 몇 시까지 일을 했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생색을 낼 수도 있는데 말도 안 하더라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렇게 말하면 나 잡혀가나? 노동청에? 아니지. 초과 근무 수당이나 이런 걸 다 지급하니까. 언제 퇴근했느냐? 저녁 6시가 퇴근이야. 근데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 퇴근을 했대요. 다시 말하면 밤샌 거지. 언제 밤을 샜느냐? 요거 원고가 넘어가기 전날. 마감이라고 하는 거지. 만화가들로 치면 마감 날이지. 그러니까 그날 6시에 퇴근을 못하고 좀 더 보다 보니까 좀 더 하다 보니까 날 새고 그 다음날 아침이 지나는데 계속 가다가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퇴근을 했대.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게 아떡사장 막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러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직원들이 불안한 마음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오타 하나라도 없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더라고. 나중에 그거 알고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더라고. 선생님 연구실 직원들 진짜 착하고 일 열심히 합니다. 그래놓고 그걸 나한테 생색을 내면서 말할 수 있잖아, 솔직히.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피땀이 서려 있는 교재라 이거야. 선생님은 뭐 했나요? 나 놀았겠니? 이 교재의 총체적인 감수는 당연히 내가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책이에요. 알겠죠? 믿고 보셔도 되는 교재다. 자,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강의 전범위 손글씨 해설지가 제공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를 그대로 이 영상을 선생님 조교 중에서 기가 막힌 조교가 있습니다. 똑똑한 조교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인가 다니고 있는 조교인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국어 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거기다가 선생님이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빼먹는 표현법이 있다든가 여기 직유법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슥 지나갔다.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손글씨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공할 거예요. 그 손글씨 만드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손글씨를 난 종이에다 손으로 쓸 줄 알았는데 우와 아이패드로 이 교재 파일을 딱 내려받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이패드가 형광펜 기능도 돼. 나는 그런 거 몰랐거든. 그런 거 딱 이렇게 펜 들고 툭툭툭툭툭 이렇게 하더라고. 툭 해서 찍으면 형광펜, 툭 찍으면 빨간 펜, 툭 찍으면 파란 펜. 알아? 나는 몰랐어. 그 내가 써보니까 필기감이 물론 삼성 갤럭시 탭도 그럴 거야. 필기감이 진짜 종이에 쓰는 것 같더라고. 그걸로 작업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해가지고 그거 이제 스캔 떠가지고 그 다음 파일을 올리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아이패드를 해가지고 애가 그냥 딱 해갖고 전송하니까 끝나더라고. 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한가? 나는 너무 그게 깜짝 놀랐어. 신기술이어가지고. 이렇게 손글씨를 제공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EBS 특공대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매주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EBS 특공대가 진행이 될 건데 이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들, 단과 강의로 수강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뭐 무한 패스로 수강하는 친구들 상관없이 이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대박이에요. 선생님 네이버 카페에 정혜원으로 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들 있지? 혹시 EBS 수특 분석 강의를 못 들은 친구들은 수특 관련 손글씨 자료도 여기 다 올라가 있거든. 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놈은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을 더 받을 수 없어서 마감을 시켰어요. 밖에 막 딱지 같은 거 붙어 있지? 신형견티 강의 마감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원래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 요거 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마감을 시켰습니다.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요거예요. 이 마인드로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인드로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강의에서 봅시다.